화상의 흐름도 좀 어떤 각 시대에 따라서 어떤 메아리처럼 비춰줬는지, 투명한 원형이 아니고 반사체가 있어서 보여주는 건지, 또 그것도 아닌 완전히 투영되는 걸로 봐도 이해가 된다면 좀 연기적인 해석은 좀 가능하겠죠. 지각작용의 시작점과 종결점에서 저는 표상 얘기를 좀 했어요. 그렇죠? 외부 대상에 있는 것들이 내게 들어와서 그래서 거울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시죠? 거울에서 수건을 벗겼을 때 투영되는 건 무엇이고 있는 건 어디까지냐? 그러면 감각의 주체와 감각의 결과로 내게 들어와 있는 표상 간의 어떤 거리감, 시간성 좀 느껴지시죠? 우리 보고 바로 알았다. 이거는 사실 불가능해요. 아주 0.0 몇 초 만에 이렇게 인식하고 여기서 재구성된다 그러잖아요. 0.몇 초 만에. 예. 그러면 지금 이 감각이 발동하는 시작되는 자리와 맞춰지는 자리에서 이 거리감, 시간적 차이, 이게 바로 자의식이 형성되는 시간이에요. 다시 말해서 경험되는 것과 이해되는 것이 불일치를 겪는. 또 서로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게 서로 이해가 달랐다고 아니고 내 존재 내에서도 경험되는 것을 재구성해내는, 표상으로 만들어내는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의식도 구조화되어 있다. 또 뭐가 있잖아요. 그럼 안식, 그럼 이 메커니즘이 아주 순식간에 돌아가지만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조금 분리되기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물어봤던 거예요. 이 책이 어디에 있죠라고. 내 의식 속에. 그러면 우리 수술법문 통해서 어디까지냐? 사실 이제 미학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인식에 대한 얘기로 오늘 나갔던 거예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조금은 더 좀 구분되죠? 네, 조금.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게 이런 부분은 사실 이렇게 좀 애매해요. 그래서 제가 미미크리를 얘기할 때 미미크리에서도 첫 번째, 두 번째는 쉽게 이해가 되지만 마지막에 위협하는 눈, 관찰당하는 대상, 여기까지 나갈 땐 갑자기 좀 더 이렇게 의식의 점프랄까? 새로운 시선으로 볼 때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만다라도 평면도로 이해하자고 자꾸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눈 갖고 있는 보는 내가 이 점에서 우리 자꾸 시점 얘기할 때 뷰 포인트 하면 뭐 내가 보는 점이 있는 것처럼 느끼는데 라칸은 그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독특한 도형은 라칸이 아주 특징적으로 얘기했고 요 이론은 무척 나중에 비난도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주체에 대한 문제를, 그래서 주체에 대한 얘기 아니고 주체의 주체성, 그래서 오토플라스틱 에너지로 보자는 거예요. 나를. 그럼 이 시점에서 사실 제가 스님한테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물자 운동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물자가 제대로 제가 물자 운동을 하려면 부처님 법을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늘 그 성법 스님 아래서 공부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잘 체득을 못하고 있잖아요. 무아에서. 부처님의 법은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거울이에요. 경상이지 부처님의 말 자체에 너무 의미 부여를 하면 도구마에 빠지거든요. 그러면 저는 지금 뭘 해야 될까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행복해하면 돼요. 아니, 그게 정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어느 누구의 말에 세뇌가 돼서 부처님의 법은 위대한 가르침이야. 그래서 배우려고 의지를 발동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올 것 같아요? 요걸 검토해보면 아주 순간적인 감각조차도 시작 출발점이 있고 종착점이 있다면 위대한 가르침이야 그럴 때 나는 위대하지 못해, 난 열등해, 가서 배워야 돼 라고는 부족함을 인정했을 때 배움이 시작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살아있는 어린아이, 우린 어린아이가 다 본 적이 없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그 자체가 천진부이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잃어버렸어요, 자신을.
요 얘기로 이제 우리 그 루시다와 옵스큐라를 통해서 불교 철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좀 부처님의 정법을 거울로까지만 이해하자는 거예요. 그냥 아니 저는 이해하자고 지금 여기서 그냥 제 주장을 좀 해보는 거예요. 저 나름대로 이해 방식을. 신수의 개송과 해능의 개송을 카메라 옵스큐라와 카메라 루시다의 개념으로, 다시 말해서 시각의 시작점과 종착점으로, 또는 이것들 통합해본 어떤 시점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본다면 신수의 개성은 특히 논리성이 있었어요. 이 얘기 뭐 신수의 개성은 많이 들어서 알 거예요. 그렇지만 뭐 내가 뭐 명경되고 몸은 뭐 저 보리 쓰고 명경되어서 뭐 끝없이 털고 닦아서 뭐 하겠다. 이걸 분석해 보면요, 수학적 도상으로 보면 그죠? A에서 C로 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메타모포시스 얘기했죠. 그죠? 내가 그냥 나무라고 보는 거예요. 또 이 내가 어떤 그 대의 어떤 명경대, 근데 이걸 끝없이 갈고 닦아서 F의 자리로 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서양 논리학이 발견해낸 미미크리까지예요. 여기까지가. 그죠? 변형이 철저히, 이것도 변형이었고 이것도 변형이고, 변형 내지는 비유. 동일성과 차이성을 교묘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아낸 논리 있죠. 우리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개념에 대한 얘기들은 대부분 동일성과 차이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좌뇌하고 우뇌를 동시 쓰라고 자꾸 얘기하죠. 수학 공부하다가 뭐 미술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좌뇌하고 우뇌를 쓰면, 그리고 막 암기하고 온전히 외우지 않아서 참 푹 자라,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최근의 학습기로는. 이거는 어떤 식으로까지 우리에 드러나느냐면요, 인간을 규정할 때도 뭐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게 고전적인 정의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개하고는 다른 동물이라는 거예요. 같은 동물, 동일성, 개도 동물이고 나도 동물, 코끼리도 동물인데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해서 유차와 종개념, 그래서 종적인 차이를 찾고 유에선 개념을 끄집어들이죠. 그죠? 이 논리를 그대로 이어져가는 거잖아요. 미미크리를 토대로. 그래서 이거 전체를 이어지면 명경지수 같은 어떤 존재로 남아있을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해능에 와서는 이런 식의 논리가 통하지 않고요, 이것이 이것을 같다고 보지 않아요. 가령 해능은 A에서 그냥 A-이에요. 그리고 이 행의 개성 가만히 느껴보세요. 그냥. B에서 B-가 됐어요. 근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체하는 어떤 자리, 바로 공성의 자리가 해능의 수행력이라든지 설명 방식, 그 공성에 대한 이해가 깊었다는 건 바로 여기서는 신수의 논리성에 비해서 해체성이거든요. C-로 나눠버려요, 이것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거는 C-에서 이 C''은 사실 C 곱하기 제로로 치환시켜 놓죠. 이래서 여기서 어떤 결과물, 어떤 있음으로 드러나는, 다시 말해서 카메라 루시다라면 카메라 옵스큐라가 여기서 나오는데, 요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U를 제로라고 하는 이 공성으로 해버리죠. 이때 나오는 거는 F라든지 어떤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무한대의 가능성이 나와요.
도구마에 빠지지 않는 철학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능의 계보를 이었던 사람들 가운데는 살불살조를 그래서 가능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아의 완성을 추구하는 서양인들은 계속 자아의 추구, 자아의 완성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뭐 마슬로프 같은 사람이 자아의 5단계에서 뭐 생존 본능, 뭐 편안함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5단계까지 나누고, 뭐 마이어스 그레그 같은 사람도 MBTI 도서를 찾아내고, 그런데 바로 이 선종이라고 하는, 선이라고 하는 데서 불교의 핵심이 무아라고 하는 얘기가 가능했고, 자아의 소멸을 얘기하는 불교가 서구인들에게 먹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포용력, 수용성. 그래서 이 무아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나 없음이기도 하지만 모든 것을 뜻하는 거기도 해요. 그렇죠? 이것이 내 속에, 이거 내가 분별해서 내게 들어왔다지만, 그럼,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인식론과 존재론에 대한 접근을 자꾸 우리는 혼동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 대한 것들, 이런 다소 도식적이면 이 수학 공식처럼 풀어버리면 우리가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풀어버리면 너무 딱딱하잖아요. 시적인 감동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죠. 지금부터 우리는 잠깐이나마 감동을 추구해보고자 해요. 먼 곳에 티벳 띵샨데 이걸 올려드릴 테니까 이해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느끼세요. 자기 내면에서 어떤 변화들이 찾아오면 즐기세요. 소리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느낌들이 어떤 시각적인 반응이 오는지 조금 집중을 조금 하시면 음을 통해서 오늘 강의 내용을 통해서 이 소리에 어떤 따라오는 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눈 감고 가만히 느껴보세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렇게 집중해서 한번 집에서도 계시는 동안 이런 우리가 분화되기 이전에 감각들을 한번 찾아내 보세요. 이 감각이 오늘 제가 주로 시각과 청각 자꾸 구분해서 했지만 처음에 이 수온, 오온 중에 색온, 수온은 분화될 때 한 개체에서 시작해서 쭉 갈라져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발하면 다시 말해서 좌뇌와 우뇌가 통합된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무척 지적이면서도 감성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의 감각을 조금 더 찾아 들어가면 감각이 분화되기 이전에 그 원뿌리에 도달해요. 그러면 우리의 감각들은 깨어나서 자라기 시작하는데 어떤 현상이 있냐면 어떤 소리를 들을 때 이 소리를 빛으로 느낄 수 있어요. 그 트럼펫 소리, 금관악기 소리를 들으면 황금색 물결 이렇게 딱 떠오르죠.
향수라는 정지용의 시 지금 요소명 금빛 게으른 울음 뭐 요네 요 기억나시죠? 그죠? 음매라고 하는 게 금빛으로 느껴지는 거는 정지용은 공감각을 느끼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이 공감각을 개발한 사람, 공감각이라고 왜 하냐면 시각과 청각, 미각, 촉각. 그래서 각 사람마다 어디가 먼저 개발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음을 들어도 맛으로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촉각으로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오라를 본다든지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각각 사람마다 느낌으로 오는 사람도 있고 시각적인 이미지로 떠오르는 사람도 있고 이런 소 울음소리를 금빛으로 파악했다는 것. 그래야만 신수의 논리성과 해능의 이 무한대에 이르는 나 없음의 자리 이 통합될 때만이 우리는 이 교리에 빠지지 않고 도구마에 빠지지 않고 참된 그 자리에 갈 수 있어요. 아까 선생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하지만 그 어떤 아난다 마야 꼬샤라고 하는 지극한 기쁨, 환희 그 자리가 바로 본질적인 깨달음, 시각 이 깨달음이 시작되는 우리 대승기실론으로 얘기한다면 시각 각성, 깨달음의 시작이 아닌 본각의 자리가 바로 환이라고 하는 것. 왜? 정신성에선 본각까지 가고 육체적인 면에서는 환희까지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이런 거를 파악해 본다면 좀 이런 불교 미학이 왜 좀 더 흥미가 있고 재미가 있을지 그리고 이런 훈련을 우리가 조금 해두면 모든 것들 속에서 연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에도 성법스님 자주 그런 얘기 하시더만요. 이렇게 만나보면 육신의 부처는 부처가 아니다. 왜? 그건 말과 사물의 문제, 금강경의 문제였다면 그걸 넘어서면 진실불허한 그 자리는 반야신경의 수준까지 올라와서 본다면 연기가 바로 법계체성의 그 자리다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연기를 본 자는 날 봤다. 부처님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야 30년 전에만 나 본 거나 지금 본 거나 그때 나는 내가 아니고 지금 나도 내가 아니다. 하나의 마야다. 그럼 참된 나는 누구냐?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연기를 본 자는 날 봤다. 연기가 나다. 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게 질문 있으면 질문 듣고 얘기 나누고 이 종소리, 음악소리 통해서 이게 좀 짧았어요. 그렇죠? 이런 앰플 그냥 가슴 팍팍 터지게 큰 앰플 하면 이게 팍 울릴 때 있죠. 이때 들어오는 파장감 실제로 이 내부 시각에 대한 것도 이제 팍 들어올 때 불이 번쩍하는 게 있어요. 이런 걸 지금 해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 마치죠 뭐.